네, 그럼 이번 화면에서는 마스터 디테일 구조의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만들어져 있는 뷰와 뷰 사이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쓰는 링크 방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바깥쪽에 데이터셋을 두고서 마스터와 디테일 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바라보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002라고 만들 거고요. 화면 사이즈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800에 600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뷰 컴포넌트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마스터 디테일 구조로 가져갈 거니까 총 뷰는 3개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배치하실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좀 편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이지 디자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배치되어 있는 뷰를 리스트에서 다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뷰를 클릭하게 되면 안에 상세 정보 화면이 하나 열립니다. 보시게 되면 모델 ID, 컨트롤러, 데이터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빈 형태로 나오는데 나중에 모델을 연결하게 되면 모델이랑 액션 등을 연결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 화면을 먼저 배치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뷰를 3개 배치를 했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화면 가서 한번 볼 건데요. 만들어진 뷰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모델 ID, 서치 모델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컨트롤러, 트리거와 액션이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btn search라는 버튼에 클릭이라는 트리거가 걸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되는 액션은 search 액션 00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지 뷰 데이터셋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뷰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알림 창이 하나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료되어 있는 화면을 볼 때 이런 형태로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우선은 서치 영역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서치 모델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서치 뷰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뷰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마스터 뷰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마스터 모델을 가져다가 넣고 마스터 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디테일은 지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디테일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플러스를 누르고요. 디테일 뷰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 하시고요. 안에 있는 스크립트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마찬가지로 좀 가져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만들어 놨던 디테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getView generation result 부분 가져와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getView attribute list도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함수도 가져다가 넣어야 되겠죠. 스크립트 쪽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앞에서 했던 것들과 비슷한데요. 우선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컨텐츠의 뷰에 뷰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 중에 소스 뷰라는 녀석에다가 어트리뷰트 리스트에서 받아온 값 중에 소스 뷰라는 걸 넣고 있습니다. 이건 밑쪽에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델을 가져와서 만들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이죠. get 데이터셋 가져와서 넣고요. 바인딩 정보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져다가 vResult 하는 형태죠. 어트리뷰트 리스트 쪽에는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컬 카운트라고 해서 한 줄에 표현될 컬럼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치 뷰 쪽을 만들 때는 뷰 사이즈에 맞게끔 만약에 거기에서 넘어간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면 밑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좀 방식을 다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뷰라는 사이즈에 맞춰서 컴포넌트가 생성될 건데 한 열에 컴포넌트가 몇 개가 표현될지를 작성해서 그 개수에 맞는 컴포넌트가 표현되고 그 밑으로 다음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는 밑으로 내려가게끔 구성을 하려고 하죠. 이거랑 비슷한 예가 있죠.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컬럼의 개수랑 로우의 개수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배치되도록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죠. 그런 형태로 따라서 컴포넌트가 생성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컬 카운트를 넣고요. 그리고 소스 뷰 위에서 아까 파라미터 하나 더 받았던 게 있죠. 어트리뷰트로 그게 소스 뷰입니다. 뷰를 연결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마스터 뷰에 연결되어져 있는 마스터 뷰를 지금 디테일 뷰에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트리뷰트 쪽에 소스 뷰에다가 넣게 되면 마스터 뷰에 있는 데이터셋, 뷰 데이터셋이죠. 그 뷰 데이터셋을 디테일에서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모델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화면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필드 카운트 가져오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중에서 컬 카운트를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치 뷰 템플릿 만드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리얼 위드랑 리얼 헤이트 가져왔고요. 헤딩 가져오고 여기서 보시면 위드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컬 카운트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생성될 수 있는 사이즈를 계산해서 만들어 놓는 방식입니다. 컴포넌트를 이 사이즈에 맞게끔 만들게 되면 이제 하나의 열에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사이즈가 맞춰서 들어가게끔 계산식을 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화면 만들어진 걸 보시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 가져와서 컴포넌트를 만들죠. 스태틱, 레이블에 대한 거 만들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만들어서 넣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는 없어졌죠. 버튼은 없어졌고, 그리고 뷰 영역에서 뷰 영역보다 컴포넌트가 생성된 위치가 크다고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끔 작업된 거는 서치 뷰랑 똑같죠. 단지 그 트리거 버튼, 서치 버튼에 대한 걸 처리하는 로직만 좀 빠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디테일 뷰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모델 쪽에 마스터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놓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만든 디테일 뷰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모델은 똑같고 어트리뷰트 쪽에 컬 카운트를 한 개로 했고요. 소스 뷰를 지금 마스터 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하고 피니시 하게 되면 컴포넌트들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컬 카운트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필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한 열에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얘를 2단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기고 이후에는 컴포넌트가 밑으로 내려가서 또 두 개 생기고 또 한 줄 내려가서 생기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모델 쪽에 대한 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화면을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지금 마스터랑 디테일에 대한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쪽 값을 변경하게 되면 마스터 쪽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보시죠. 소스 뷰를 연결을 하게 되면 타겟이 된 뷰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뷰에 링크를 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셋은 마스터 뷰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참조해서 디테일 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테일 뷰에 있는 그 뷰 데이터셋의 페어런트를 찾아보게 되면 지금 여기 상에서는 뷰 00, 01, 02로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셋의 페어런트를 찾게 되면 뷰 01, 마스터 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서치를 할 경우에는 서치는 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서치 같은 경우에도 액션을 마스터 형태로 썼던 걸 그대로 가져다 써서 사용을 하면 디테일에까지도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0번에 DTN 서치로 실행을 할 거고요. 서비스 마스터 모델 거에 있는 서비스 URL을 가져와서 사용할 거고요. 타겟 뷰는 뷰 01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마스터의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될 거니까요. 넥스트, 피니쉬 하시면 서비스도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조회를 하게 되면 데이터 가져왔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 쪽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셋이 뷰 01에 만들어져 있다면 바깥쪽에 데이터셋을 써서 만드는 방식을 해볼 겁니다. 물론 뷰 안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폼에다가 스크립트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뷰 안에 있는 것보다 자기 폼에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비슷한 화면들을 계속 만들었었죠. 그래서 다음에 만들 화면은 이 화면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재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보시게 되면 우선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화면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Save as from Templ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현재 선택되어진 화면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저장하려고 하는 경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샘플로 하시면 이쪽 경로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이 생기는 경로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Create 하게 되면 만들어져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폼을 만들 때 empty 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뷰셋 템플릿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폴더가 하나 있고요.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좀 전에 저장해 놨던 sample002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십니다.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에 프리뷰 형태로 리스트를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뷰 3개로 이루어진 화면이죠. 얘를 가져다가 003이라는 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만들어졌던 화면을 그대로 뷰에 대한 정보로 가져와서 만들어진 샘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기존에 있는 걸 재사용을 할 겁니다. 서치 모델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똑같은 화면을 만들 거니까. 서치 뷰 템플릿을 사용을 할 거고요. 피니쉬. 마스터 뷰 템플릿은 좀 다르게 만들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마스터나 디테일 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그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뷰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스터 뷰 두 번째 거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 스크립트는 예전에 만들어 놨던 스크립트를 역시 가져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getView generation result 부분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getView attribute list 가져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대한 것들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내용에서 좀 바뀐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우선 모델만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셋 안 가져오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모델만 만들어 두면 되겠죠. 그리고 getView attribute list 쪽에서는 바인딩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끔 해놨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마스터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데이터셋을 만들고 걔를 그리드와 바인딩 걸었다면, 저는 이번에 어트리뷰트로 노출을 해서 데이터셋 명을 받고 그 명칭으로 그리드와 바인딩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 데이터셋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 거고요. 모델 쪽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나머지 스크립트는 동일한데 이제 바인딩 데이터셋 아이디를 가져오는 것만 바뀌었습니다. 어트리뷰트스에서 바인드 데이터셋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모델 쪽에 이제 그리드를 만드는 제이슨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그 안에 바인딩 데이터셋 부분만 바뀐 겁니다. 원래는 여기가 뷰 데이터셋이라고 썼었죠. 근데 그거를 입력 받은 값으로 가져오게끔 했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마스터 뷰도 완성이 됐습니다.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모델에서 마스터 모델을 가져다 드래그 앤 드랍 하고요. 연결할 뷰 템플릿은 마스터 뷰 두 번째 거. 모델은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셋을 외부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사용할 겁니다. 이름은 set00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피니시. 그리고 저걸 받을 데이터셋이 이쪽에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디테일 쪽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뷰도 뷰 템플릿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스크립트를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가지고 와서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져왔고요. getView attribute list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부분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만들었던 디테일 뷰 템플릿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데이터셋 만드는 오브젝트스 부분이 빠졌죠. 모델 그리고 get bind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어트리뷰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컬 카운트, 아까 그 디테일 쪽 만들 때 쓴 거죠. 그리고 바인드 데이터셋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소스 뷰 대신에 바인드 데이터셋 아이디를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만드는 쪽은 똑같고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get bind 쪽 부분에서 바인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데이터셋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기존의 거는 뷰 데이터셋을 썼다면 지금은 어트리뷰트에서 가져온 데이터셋 아이디를 가져다가 데이터셋 아이디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저장을 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모델 가져다가 디테일 뷰 쪽에다 갖다 넣을 거고요. 연결할 뷰 템플릿은 디테일 뷰 두 번째 거 넥스트 하시고요. 컬 카운트 한 개로 해놨고요. 데이터셋 아이디를 set00로 연결을 할 겁니다. 피니시 하면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셋과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포맷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행해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제가 서치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적 부분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뷰에서 트랜지션을 호출했었는데 이젠 폼에서 트랜지션이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액션도 하나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시고요. 여기서 인비저블 오브젝트 액션 만들 거고요. 서치 액션 두 번째 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그룹 확인해야 되고요. 레지스트레이션 allow로 바꿔야 되겠죠. 피니시. 메타인포 쪽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포 2개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만들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서비스 ID 그리고 서비스 URL. 타겟 뷰는 타입을 뷰 오브젝트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ID 쪽에 리프레시 프로퍼티스를 할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ID가 있죠. 에디트 타입은 모델 서비스 ID 선택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URL은 스트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데이터셋을 어디다가 트랜지션 날렸을 때 데이터셋 어디에다가 담을 건지에 대한 프로퍼티도 하나 필요하겠죠. 프로퍼티를 하나 더 만들고요. 타겟 데이터셋 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타입은 스트링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인포 파일은 만들었고 이제 JS 파일 쪽 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할 건데 이 정보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쓰도록 하죠. 네. 프로퍼티를 3개 만들었으니까 3개를 가져다가 만들고요. 그리고 런이랑 콜백 함수 만들어야 되겠죠. 파람에 대한 것들도 가져와야 될 거고요. 액션에 대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쪽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인포 쪽에서 얘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컨텐츠를 true로 받을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고요. 런 쪽 스크립트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뷰를 가져왔습니다. get target view 해서 가져왔었는데 만약에 폼을 선택하게 되면 이 타겟 뷰의 값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뷰 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폼을 가져오도록 해놨고요. 타겟 뷰 한 값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액션이 등록되어 있는 페어런트, 그러니까 결국엔 폼이 되겠죠. 그 폼을 가져와서 트랜잭션을 호출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폼에다가 콜백 함수도 걸어놨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여기서 호출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데이터셋 받을 때는 파라미터로 넘어온 타겟 데이터셋 명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 스크립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등록을 해봐야 되겠죠. 모듈 패키지 해서 디플로이 하시고요. 모듈이 만들어졌죠. 이 모듈을 복사를 해서 인스톨 모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두 번째 거 생긴 걸 보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 한번 합니다. 화면에 가서 보도록 하죠. 서치 액션 두 번째 거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얘를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00에 btn 서치를 클릭했을 때 할 거죠. 그리고 서비스 아이디는 마스터 모델 할 거고요. 타겟 뷰는 이쪽에 타겟 뷰는 폼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으로 받을 명칭 데이터셋 00 입력하면 되겠죠. 모델 쪽은 똑같이 가져갈 거고 피니시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밑에 있는 데이터셋과 마스터 쪽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셋을 두 개를 데이터셋을 폼에다가 두고서 뷰를 여러 개의 뷰에 있는 데이터셋을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준비했던 모든 과정은 마무리를 했고요. 처음에 구조에 대한 설명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개발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면서 EasyUI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만들어 놓은 샘플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 작업도 진행을 해 보시면서 EasyU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